안녕하세요. 농부 달콤입니다. 지난 시간에 냈던 퀴즈부터 잠시 살펴보고 계속 진행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주지가 유난히 세력을 강할 경우에 2년차 전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퀴즈를 드렸는데요. 다 아시죠? 2번 주지가 너무 강한 세력으로 자랐기 때문에 이 가지는 어떻게 해? 강전정, 약전정. 그렇죠? 약전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정도쯤 전정을 해주면 되고 1번 주지와 3번 주지는 정상적으로 90에서 한 120 정도 사이를 절단하는 전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게 90 내지는 120 정도가 되게끔 이 정도쯤으로 하시면 되고, 이 길이는 너무 이 숫자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어떤 거를 강전정하고 어떤 거를 약전정했느냐라는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경사지에 나무를 심었을 경우 가지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문제였는데요. 이거는 정답은 A가 맞죠? 다들 아실 겁니다. 대충 다 아시겠지만 이유는 나무의 유인 강의까지 마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유인에 앞서 잠깐 정지전정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유인 강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전정을 할 때는 정보세성, 기부세성, 그리고 강전정, 약전정에 따른 신초의 성장 및 매력을 고려해서 전지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이 바로 결과지입니다. 어떤 게 잎눈이고 어떤 게 꽃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꽃눈인데요. 대체로 꽃눈은 잎눈에 비해서 짧고 통통하고, 잎눈은 꽃눈보다는 보편적으로 가늘고 또 조금은 깁니다. 때로 매실 같은 경우는 잎눈이 꽃눈보다 그렇게 많이 길다는 거는 느끼지 못해요. 일단 눈들이 작다 보니까 육안으로 다 그렇게 잎눈이 길다라는 차이는 별로 느끼지 못하는데, 그래도 굵기 차이는 확실히 나타납니다. 잎눈은 꽃눈보다는 확실히 가늘다는 거 참고하시고, 여기 예제에 나온 그림들은 아수에 대한 잎눈과 꽃눈은 아니고요, 조경수에 대한 잎눈과 꽃눈이라는 점 참고로 하시고, 하지만 과수에서도 잎눈과 꽃눈은 이런 식으로 약간은 차이가 있다. 보편적으로 꽃눈이 통통하고 좀 짧은 편이다 라는 점 참고로 해주시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과종별로다가 감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쑥화나무, 자두나무 이렇게 각각 다른 과종별로다가 어떤 과지에서 착과가 되는지 그 과정별 결과속성을 먼저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해 발생하는 가지에서, 그해 자라는 신초에서 착과가 되는 과정은 감, 대추, 포도, 밤, 오디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생 가지에서 착과되는 과정은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등이 해거리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사과, 배, 모가 등은 2년생 가지에서 착과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것이 매실전지였어요. 매실전지를 배우고 나서 제가 좀 헤맸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감나무 전지를 굉장히 처음에 헤맸습니다. 왜냐면 매실전지하고 똑같은 방법으로다가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감나무 전지를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매실처럼 똑같이 전지를 하다 보니까 감이 달리질 않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다가 단감의 경우를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감가지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 부분을 절단을 한다 그러면, 매실은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강전정, 약전정을 할 때 이 가지 키우려고 여기를 절단하든 여기를 절단하든 이런 식으로 다 절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다 절단을 하면은 착과가 되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감의 경우에는 선단부라고 그러죠. 가지 끝쪽 눈 3개 내지 한 5개 정도만 꽃눈이고, 나머지 기부 쪽에 있는 눈은 대부분이 잎눈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감은
그에 나오는 신초에서 착과가 되는 과정이라, 자, 여기 있는 이 눈들을 꽃눈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꽃눈이라면은 이 눈에서 바로 꽃이 피고 그것이 바로 열매가 돼야 되지만, 감 같은 경우는 이게 꽃눈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지, 사실은 꽃눈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에서 나오는 신초에서 감이 달린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눈에서 나오는 신초에서는 감이 달리지 않기 때문에 눈이다라고 편의상 말씀을 드린 거지, 정확하게는 이렇게 감이 달리는 눈 같은 경우를 결과모지, 매질결, 열매과 어미모, 가지지, 열매가 맺는 가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서 발생하는 신초는 감꽃이 생기질 않습니다. 이 영상을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절단을 한다면 감이 어떻게 될까요? 감이 달리질 않습니다. 왜? 신초가 어떻게 발생을 하냐? 이렇게 눈에서 이런 식으로 다 신초가 발생을 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위쪽에 선단부 쪽에 있는 눈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결과모지, 꽃눈 쪽의 눈들이지만, 이 아래쪽에 있는 눈들은 여기서 나오는 신초에서 똑같이 열매가 무조건 다 열리는 게 아니고 위쪽에서 발생한 신초 3개 내지 5개의 신초에서만 감이 열린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래는 신초일 뿐 열매는 맺히지 않는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추 이해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대추 같은 경우 보통 겨드랑이 가지라고 하죠. 요런 부분, 겨드랑이 같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보통 신초가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열매가 착과가 됩니다. 사실 이 그림은 언제를 한 후에 찍은 게 아니고요, 대추나무 가지 있었던 거를 그림을 잘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전지 샘플은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대추나무 전지대에서 아주 간단한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가지를 절단할 때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절단을 하면 안 돼요. 이 눈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다 하면서 약간 안쪽 방향으로 다 향해 있고, 이 눈이 아래쪽으로 다 향하고 바깥쪽으로 다 향해 있기 때문에 가지를 절단할 때는 이렇게 밖을 향하면서 아래쪽을 향하는 이런 눈을 남겨놓고 이렇게 절단을 하시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게 전지를 한 거라면 이 부분이 맞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여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여기 눈이 아마 겨드랑이 눈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런 데를 해야지 되는 거지. 여기서는 어디? 여기 하면 이거 틀린 거죠. 이건 아니에요. 어디를 해야 되죠? 여기에 겨드랑이 눈이 하나 있기 때문에 밖을 향하면서 아래쪽을 향한 눈을 남겨놓고 이렇게 한 2cm 정도 내지 3cm 정도 위를 절단해 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대추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신초가 어떤 식으로 발생을 하냐면, 대추나무는 이런 식으로 다 신초가 발생을 하고요. 여기서 강한 세력으로 자라는 이 줄기들이 보통 눈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다가 나오는 눈이 4개 정도가 보통은 달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요 잎줄기에서 바로 대추가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추는 사실은 전지보다 더 중요한 게 신초 제거예요. 만약에 신초를 제거하지 않는다. 자, 요거하고 요거, 뭐 요 위에 있는 것들까지는 제거를 했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자, 신초가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요 부분은 전지를 했더니 바깥쪽으로 향한 눈을 향해서 바깥쪽으로 다 이렇게 좀 자라면서 세력이 약해졌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신초는 제거를 했죠. 전에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시 요 위쪽에 있는 신초는 제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신초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요 부분을 절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 신초가 이런 식으로 다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여기에도 과연 착과가 잘 될 것이냐? 신초가 이렇게 강한 세력으로다가 도장지성으로다 이렇게 자랄 경우엔 모든 양분과 세력이 이 도장지 쪽으로 다 집중을 되기 때문에 이때는 착과가 대부분 잘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초가 있다 그래도 이게 자라면서 이렇게 여기도 신초가 이렇게 자랐잖아요.
이렇게 자라면서도 이 이파리가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도 사실은 착과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착과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서도 착과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착과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도장지성으로 다 강한 신초에는 착과가 되질 않습니다. 왜? 모든 양분이 이 신초에만 집중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에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착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강한 도장성 가지가 있을 경우는 아래쪽에 햇빛 투입을 방해하기 때문에 또한 착과가 되질 않고, 자, 여기서 착과가 되는 걸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듯 신초가 강한 세력으로다가 위로 향한 도장지성 가지에는 착과가 되지를 않고, 이렇게 약한 세력으로 성장하는 신초에만 착과가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신초가 나올 때는 항상 중간에 순을 집어주는 순짓기를 해줘야지만이 착과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래서 대추나무는 사실 전지보다는 중요한 게 보다 순짓기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돼요. 전지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방향 좋은 가지 몇 개만 남겨놓고 아래를 향하고 밖을 향한 가지를 끝단을 남기고 거기에서 한 2cm 내지 3cm 부분을 절단해서 전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참고할 거는 뭐냐면 아래쪽 가지가 조금 더 길게, 위로 올라갈수록 가지 길이가 조금 더 짧게. 왜? 여기가 길고 여기가 짧으면 햇빛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올라가지는 가지는 조금 더 짧게. 이렇게 하면서 이 가지를 계속 키워나가시다가 종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절단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절단해서 3번 주지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가지가 또 나오겠죠. 이 가지들도 배치를 시켜가지고 착과를 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이런 식으로 다. 그러면서 이 가지 키워나가고, 여기도 이렇게 키워나가고, 여기 가지 발생시켜서 착과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대추나무도 변칙 주간형으로다가 해서 이런 식으로 키워나가시면 돼요. 사실 대추나무 전지 뭐 해달라는 요청들 많이 있었는데, 대추나무 전지 별거 아닙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 바깥쪽을 향한 눈을 마지막에 남겨놓고 또 아래쪽을 향한 눈을 남겨놔라.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해마다 요만큼씩 이런 식으로다가 키워나가다가 가지 길이가 이렇게 세 개의 주지 길이가 어느 정도 길이가 확보가 되고 측지가 발생이 되면은 주간을 절단하는 변칙 주간형으로 수형을 잡으면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추전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쉬운 게 사실은 대추나무 전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다? 대추에선 전지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순짓기다. 이렇게 순을 안 접어주면 아무리 전지를 잘해도 대추가 달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은 결과지의 종류와 특성입니다. 결과지는 길이에 따라서 길이가 짧은 것은 단과지, 짧을 단자죠. 중간 정도 길이인 것은 중과지, 길이가 긴 것은 긴 장자를 써서 장과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꽃송이가 뭉쳐진 것처럼 꽃묶음 형태의 짧은 열매 가지를 가지고 화속상 단가지라고 합니다. 특히 자두 품종에는 이 화속상 단가지인 품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두의 전지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자두는 품종별로 결과지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지의 형태에 따라 이 품종을 분류를 하는 것이 사실은 먼저입니다. 추이나 포모사 도담, 그리고 피자두라고 하는 레이트솔담, 이런 경우는 결과지가 대부분 이 화속상 단가지고, 대석조생, 산타로사, 퍼플킨 등과 같은 품종들은 결과지가 중과지나 또는 단과지인 품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석조생이나 산타로사 같은 자두 품종을 전지를 할 때 사진에서 보시면 포모사 계통인 추이, 도담, 레이트솔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눈이 꽃묶음 형태로다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화속상 단과지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지금 전지가 잘 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거 추위 같은 경우 여기서는 사실 요 가지는 제거를 해야 되는 가지고 요 가지도 제거를 하는 가지예요. 그래서 요 가지 살리고 요 가지 살리고 일자로다 이렇게 일자로다 쭉쭉쭉 뻗어가지만 남겨놓고 연대에 속상 단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위를 착과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대석조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중가지 중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포모사나 아니면 추위처럼 이 단가지들을 이렇게 다 잘라버리면은 착과가 될 게 없어요. 자, 여기를 다 잘라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석조생엔 착과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두나무를 전지할 때는 먼저 내 자두나무의 품종이 대석조생형이냐 아니면 포모사형이냐, 다시 말해서 결과지의 종류가 화속상 단과지냐 아니면 중과지 또는 단과지냐, 요 부분을 먼저 파악을 해놓고 전지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과종별로 어떤 나무는 1년생 신초에서 착과가 되고 어떤 과종은 2년생 가지에서 착과가 되고 어떤 가지는 3년생 가지에서 착과가 되는지 이렇게 과정별로 다른 결과 습성을 좀 아셔야 되고, 감나무의 특성이 그에 나오는 신초에서 열매가 달린다고는 하지만 아래쪽에 있는 잎눈에서 나오는 신초에는 착과가 안 되고, 주나무 같은 경우도 고장지성 신초가 강하게 자라면은 그 신초로 양분이 집중이 됨으로 인해서 착과가 잘 안 된다는 이런 특성들, 그리고 자두나무에서처럼 같은 과종이지만 품종에 따라서도 이렇게 결과지의 형태가 다르다. 그래서 결과지의 형태별로 전지 방법도 약간은 차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잠시 쉬었다가 과수의 유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